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최중환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끝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네, 김중인 의원님? 아, 네, 권동아 의원님. 12페이지에 신재생 일반산업단지요, 일국면.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진행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 저번에는 전에 그 국장님께서는 진행 상태가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화력 복합단지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가 됨으로 해서 이게 파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기대가 큰 사업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될 거라고 이렇게 사업을 보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GS 에너지 복합발전소 건립이 네. 이제 전체 주민 또 그 주민분과 이제 통장 이장 협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제 그걸 안 하는 걸로 이제 아마 우재경 국장도 먼저 보고 드렸었고 제가 보고 갔기도 GS 이제 그 에너지 복합발전소는 부산이 되면서 큰 덩어리의 투자자가 이제 저기 돼서 조금 지금 이제 지연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일부 신재생 AMC 주식회사에서 빨리 그 지금 KDB 마냥 그 PF를 빨리 결성을 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저기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날 PF 촉구하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 이게 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장기간 또 이렇게 지체될 사업 같이 보이는데.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GC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부동산 같은 게 완전히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삼성이나 LG 또 이런 부분하고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GC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그 시행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력단지가 화력발전소가 들어와도 이거 유치업종에는 타당성이 맞나요? 전에 하려고 해서 GC에서 그런데 일부를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 원체의 이 신재생 일반단지와는 좀 크게 저기는 연관성이 뭐 아주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뭐 크게 이제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대형 투자자를 그렇게 끌어들여서라도 이 신재생 일반단지를 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는데 주민하고 그 전체 회장님들 반대가 심하다 이거죠. 아니,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금 그 43만 평 중에 몇만 평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온 게? 몇 개 업체? 아니요, 허가가 아니고요. 아직 이제 신재생 일반 산업단지라는 이제 단지 지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만 2012년도에 6월 30일 날 된 거고요. 이거를 이제 PF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근데 거기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만 평) 정도가 지금 공장 부지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용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한 10만 평 정도가 지금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평수인데 어떤 업종으로 그건 정확히 지금 저희한테 뭐 자료를 낸 건 없고요. 풍림산업주에서 이제 지분권을 20%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 실수요자 파악이 입주 기업 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풍림산업에서만 지금 20% 참여하고 있는 20% 참여하는 거예요? 예. 전체 면적이에요? 아니면은 공업 면적이 아니라 이제 사업 지분을 20%. 지분만? 예.
그러면은 저번에 그때 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또 좀 다르네. 지금 현재는 그 실입주기업 유치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그러니까 국장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벌써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이거 시작한 2010 지가 년부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는 놓고 이거 추진하는 거 보면은 저번에 제가 잘 알고 있죠. 거기 그 분위기를. 예. 그랬을 적에 별로 노력도 안 하고 그때 이장님들 몇몇 사람이 와서 떠들었다고 그냥 이걸 갖다가 무슨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무산된 걸로 GS가 들어오는 그럼 GS에서는 완전히 정말 손을 띈 거예요? 예예 확실해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료 지금 조사된 거나 그 전에 그렇지. 했던 거 자료 조사했던 거 복합 그 화력단 그 발전소가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참여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 그런 거- 조사했던 그 한 것들을 다 좀 해서 자료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예, 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꼼꼼히 살피셔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나가시면은 곤란하죠 이거. 아예 추진의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전자에 기대했던 만큼의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보고를 받으니까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기 20페이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아까 뭐 의원님들이 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많은 얘기했는데 전통시장 아까 뭐 참고적으로 얘기했는데 주차장은 이제 도시공사로 이전하잖아요. 네, 이전된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할 이전 안 겁니다. 돼. 그리고 전통시장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 지금 시스템 관리 같은 것도 오늘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지금 받아서 지금 다 시스템 같은 것도 바꾸고 있는데 시행정하고 시행정은 바로 시행해야겠다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아니 이제 그거는 일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일부 받았고요. 네. 그 무료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상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주차장 있죠. 인근에 그 도로에 있는 이제 주차장은 그런 거는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도로 주차장은 주차장도 도시공사 넘겨서 예. 입찰을 받아서 넘긴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시행정은 애시당초 2시간 무료로 해다가 이렇게 해다가 입찰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받는 예, 조건을 근데 지금은 1시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명확히 지금 이제 그러니까 행정이 시간이다, 내가 얘기하자는 거는 네. 그렇게 도시공사가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쭉쭉 얘기인데 받고 있지만은 그런 입찰 제도를 그렇게 해놓고 다시 행정을 바꿔치기 해서 1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적인 이 행정이 잘못됐다 이게요. 줄 때는 2시간짜리로 이렇게 입찰해서 주고 또 안 되니까 1시간으로 땡겨서 하고 이게 행정이 오락가락 한다 이거예요. 지금 행정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가 넘어갔을 때 주차장이 도시공사가 넘어갔을 때 전자에 했던 그쪽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고하잖아요. 맡아서 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도 이제 입찰 금액이 어느 정도의 일부분은 시도 낼 거 아닙니까? 네. 이익금에 되는 거를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이익금을 다 풀었다 이거예요. 다 풀고 그 화장실 관리라든가 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관리 그다음에 장사하는데 상인들의 관리에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속출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 주차장 관리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하게 받으라 이거예요. 이익이 도시공사가 이익을 주면은 준 만큼 그들이 상공인에서 받았던 거를 걔들이 또 푸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서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아서 해라 이거. 나중에 예산이 딴 부서에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들의 이익금을 가지고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입찰 보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이 차를 볼지 직영을 할지는 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어떤 방법은 하여튼 네. 도시공사의 이익을 창출시킬 거 아니에요. 창출시켰는데 그 전자에는 저기 시장 상인들이 해서 받아서 그런 것들 소모품 관리서부터 이런 것서부터 다
비용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 비용이 나중에는 어느 부서로 올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쓰는 걸로. 우선 이제 주차장 관리 문제는 우리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네. 교통협력과.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거는 교통협력과에서 결정하면 네. 그 한 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운영비, 예. 지금까지 시장 상인회에서 일부 운영했던 그런 운영비를 그걸 받아라요. 다 받았습니다. 네. 이미 다 받아서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예산을 배려해 가지고 지금 정기 수도료니 기타 운영비를 네. 전부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거기에 대한 거는 그 도시공사와 협의가 되고 완전하게. 그거는 이제 시설 관리가 네. 앞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넘어가면 네. 그때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기업체들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도 물론 이제 투자해서 해주는 거와 그다음에 다시 지식을 가르쳐줘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와 이 차이점을 조금씩 둬야 돼요. 그들이 먹고 살게끔 해는 제도적인 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지금 기업체들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추석 때나 그다음에 이제 구정 때쯤 되면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요. 예. 이것 좀 우리 관에서 좀 전부 지휘해서 이렇게 뭐 강제성은 안 되더라도 우리 평택시에서 기업이 우리 평택시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풀 수 있는 여건을 좀 얘기 좀 해주십사. 예. 뭐 저기 지난해에도 제가 이제 그 상권이 전문위원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산업환경부에서 봤는데, 그때도 이제 각 여기 현재 있는 기업체들이 오늘의 상품권을 좀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사서 활용하고 그 하는 걸 들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10분 좀 홍보해서 예. 전통 살리기에 전통시장 살리기에 그거 조금 하면 전에 이제 보면 기아, 뭐 쌍용도 있지만 쌍용은 뭐 기본에 얼마 5만 원 썼는데 나머지는 원복 이마트 상품권으로 했는데, 오직해면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세무서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 직원한테 배포해주는, 네, 세무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이 어렵다는 걸 감지하고 소상 그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직 불쌍하면 자기 직원들 온누리 상품을 사서 돌리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기업체에서 평택시 관내 기업체에서는 진짜 같이 평택 시민하고 상생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온누리 상품권 사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부분 조금이잖아요. 근데 무슨 자기 뭐 결탁 기업 업체, 자기 문어발식 있는 업체에다가 상품권을 사서 돌리고 이런 거는 좀 평택시에서는 좀 자리 못 잡게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특히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많이 좀 구매도 하고, 참고로 뭐 저희 여식도 이제 삼성에 다니는데 그 보너스를 오늘의 상품권으로 30만 원 가져왔더니 전통시장에 가서 사용을 해보셨는데. 근데 이제 전에 한 번은 기아자동차가 온누리 상품권을 전 직원한테 풀었어요. 많이 풀었어요. 전통시장이 진짜 발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상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관에서 협조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처음 봤다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의 마인드도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거를 또 같이 공생공존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같이 투자해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익이 발생됩니다. 근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요구하는 조건이 시로 온다 이래요.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서 좋은 취지로 좀 홍보 마케팅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자체위원회 계십니까? 네, 김재민님. 예, 9페이지에 보면 신성장 첨단 산업단지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총 물량 중에 대전은 89%가 끝났고 잔여가 11%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 지금 잔여도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회수된 자녀인데 본연이 지금 여태까지 행정을 쭉 보면서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증이 되게 약했다는 얘기예요. 평택시 자체가. 왜냐하면 기업 지원과로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타국하고도 최소한 관여되는 국가하고도 한번 많은 저기를 이제 협의를 좀 기본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지금 잔여 물량 1984km 남은 것도 어떤 또 제한이 들어온다 해도 가장 문제가 지금 되는 거는 솔직히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에 능력이 있는 건지 물론 시행사가 그 능력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봐지는데 다만 그 후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업의 추진력이 얼마나 좋냐 그 정도는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검증 없이 지금 저희가 받아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산단도 지금 산단이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지금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꾸 도시공사가 지금 공공기관이 다시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공기업에 들어가면 그 어떤 기본적인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진행을 시켜야 되고 답답하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맨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평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산업환경부에서 첫 발을 띄워주고 나면은 두 번째는 이제 또 사업부서에서 해다가 결국은 또 산단이 들어와도 산업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체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 과정을 좀 검증을 철저히 해주고 허가가 만약에 우리가 검증이 끝난 다음에 허가를 어떤 진행 허가를 해줬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검증 과정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지금 산업환경부나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지금 기업체가 몇 개나 돼요? 관내 기업체가 총 아까 보고 1,18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역사회다가 어떤 당연히 되는 법적인 세금을 내는 거 외에 지역사회 환원 사업 하는데 지금 파악한 거 있습니까? 그거는 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파악해는 없습니다. 왜 이 파악이 돼야 되냐면요. 지역사회하고 상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체 그 뒤에 페이지에 가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1년에 지원해주는 돈이 올해만 15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25억입니다. 아무리 국민 세금이고 그분들이 낸 세금도 일부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환원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갖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을 때 그 회사에서 또 공공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갖고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만약에 쌍용이 있으면은 쌍용에서는 지역에 우리한테 내는 법적인 세금 말고 어떤 환원 사업을 하더라. 예. 뭐 만약에 동호가 있으면 동호는 어떤 환원 사업을 하더라.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우리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걸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보다 평택에다 환원 사업을 많이 해는 팀을 우선순위로 삼아줘야 되는 게 기본 원칙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저 평택시가. 물론 이제 각 기업에서 이제 뭐 공장 시장이 취임해시고 남는 곳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작은 돈이지만 지위도 만 원씩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이제 모아서 내주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주변 공장 주변에 그 장학생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하여튼 파악을 해서요 그런 점이 가점을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크면 큰 대로 저기를 좀 해줬으면 예. 그래야지만이 지역 사회하고 원활하게 어떤 화합이 돼가지고 잘 갈 수 있지. 그런 부분에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행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기업에 대한 뭐 거기를 해가지고 어떤 핍박을 해야 되는 매뉴얼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우리도 지자체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정보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는 거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맨날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들 정말 더 확장되고 더 잘 되게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렇게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그냥 지역사회에서 그 기업이 되는 것은 지역과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때는 행정에서 그 파악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하죠. 네, 적극 동감하고요. 조속히 파악해서 각종 인센티브나 그 지원을 해주는데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KDB 인투프록스 일반 사업단지 추진해가지고 지금 많이 그래도 힘들게 오다가 어느 정도 온 것 같은데 예. 여기도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문제도 있지만 토지 매입에 물론 이제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가 들어갔으니까 도시공사 다시 한번 짓겠지만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산업환경국에서나 기업지원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런 정보가 우리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민들과 무슨 해도 거기 어떤 읍면동에서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해도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뭐가 된지 다시 보고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정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민들이 지금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토지 문제에서도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본인이 알기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데에서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를 수용 안 하니까 자기네는 못 팔겠다. 왜냐면 단절되는 구간이 나와버리니까 땅이 이분화되면서 한쪽은 그냥 어떻게 보니까 못 쓰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소유주 측에서는 안 팔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총체적인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게 산업환경국이거든요. 아, 예. 그렇게 컨트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수월함 일반산업단지가 2017년 이후에 지금 개입되면은 우리가 산단 개발도 중시하지만 여기는 하나의 거기보다도 또 내적으로 들어가고 옥점비례라는 예, 내적인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옥션 비료가 이제 큰 그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건 허가 취소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 옥션 비료를 뭐 매입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영업 중이면 영업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토지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기업정책과나 저 자원순환과 도시공사하고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수월한 산업단지와 맞물려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에서 지난 2007년도 8년도에 근무환경 사건 마냥 그때 이제 저희 시에서 그 민원을 야기로 해서 그걸 이제 사다 보면 그 직원들이 여럿이 좀 진행 먹고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그거를 전향적으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와 기업정책과 도시공사하고 좀 방안을 마련해보자. 사실 옥션 비료만 별도로 처리가 잘 돼도 이 수월함 일반 산업단지는 좀 수월하게 가거나 아니면 뭐 그 상황을 봐서 이제 좀 동동야비행이나 유창선을 가는 거 봐가지고 천천히 되지 않느냐 거기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리고 16페이지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회사에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아까 동료님한테 지휘를 했었는데 이 중국 회사의 실체를 평택시에서도 좀 힘들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아, 예. 안 그러면은 한중테크 같은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투자 방식이 한국의 투자 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 방식 자체를 좀 인식을 하시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 의장님 그래가지고 몇 분이 갔다 오셨으면 거기서 어떤 얘기가 해결됐다는 거는 여기 최소한 업무 보고 하면서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산업환경 기업적 집단이 다 바뀌는 계장 지시를 받던지 보고를 받던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도의 황해청 소관이지만 어차피 지역은 지금 우리 황택시 그건 소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황해청에 지금 저기 사업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강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단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질 거를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500억 중에 역경그룹이 250억,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는 게 150억,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진원약이라고 이제 개인 기업에서 투자하는 게 100억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조건으로 승인 후에 2개월 이내에 500억을 일단 투자하는 걸로 장자본을 내놓는 걸로 2월 9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이게 1월 9일 날 승인됐기 때문에 2월 9일까지는 좀 두고 봐서 2월 8일쯤에 제가 한번 현황층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같은 경우 대기업 주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지금 했을 때 4만에서 5만에 저기 되는데 우리 부분이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밝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음지면이 있습니다. 그 음지면이 마이너스적인 걸 나올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입니다. 음지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블록홀 현상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는 숫자가 빠져나간다든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지방세든지 어떤 세금을 좀 거칠지는 모르지만 괜히 여기서 그냥 돈 벌어가는 동네가 되면은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땅만 내주고 땅이라는 거 갖고 있으면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건데 땅만 내주고 기업체에다 땅만 내주고 실질적인 세금 좀 걷는 이익밖에 없다고 그러면 평택시는 크게 발전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임금이 대기업체가 비싸기 때문에 괜히 임금만 해가지고 또 사람만 공중에 떠있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시민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1월 5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국토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라도 우리만의 브랜드된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삼성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각 국에서 좀 스케프해 하라 그래서 아마 그게 지난 13일날 한국에 부시장님께서 그 지시가 돼가지고요. 각 소별로 그걸 스크랩하고 있고요. 또 지휘도 나름대로 그걸 지금 방안을 각 과에서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좋은 제안 우리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단계 개발을 몇 군데 해놓은 걸 지금 보고 또 현재도 지금 진행형으로 있지만 보면은 지금 안 생겨야 될 지금 어떤 음지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건설기계 부분이나 물론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발 사업이 안 벌어졌다 그러면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산단 개발이 됐는데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 타 지역에서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평택은 이득이라는 게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체의 또 생각을 갖고 기업은 어차피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그렇게 갈 수 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기본적인 협의를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건설 활성화 조례나 흑역가의 노인 임금 체불 관련 해가지고도 국토장님들이 했는데 그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강하게 우리 지역 내의 업체들이든지 지역 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기업체가 세워져가지고 기업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역사회하고 무난하게 원활한 소통을 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도 이익 추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업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다 끌어안을 게 있고 줄 것도 있는데 줄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찾고 제시를 해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임무가 아닌가 봐요. 지나가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아까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에너지 공급 확대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도시가스인데 솔직히 뭐 도시가스 사장이 와서 뭐 시장님하고 좋은 얘기 했겠죠 뭐 거기서. 근데 결국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목적이 없었으면 올 일이 없었다는 회사라고 봐요.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정도를 도시가스가 지금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기업 사명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었으니까 다시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해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참고적으로 그날 이제 대화한 것 중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제가 이제 했습니다. 중간에서. 왜냐면 지금 남는 것만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평택에서 이익된 것만큼은 재투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엔 좀 정확한 방안을 가져와서 하여튼 우리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도시는 도시대로 평택은 지금 도농복합 도시인데 도시는 도시대로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건 그냥 사유지입니다. 그냥 아마 농촌도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사유지 부분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랬을 때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택시 집행부에서 어떤 평택시 지방자치에서 해주는 것보다 도시가스 하나 넣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더 행정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뭐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평택시? 사유지를 다 사서 또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여기 이제 그 사유지지만 도시 도로라도 있으면 명분이 있어서 도로라도 살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인명 지역이 그런 게 없대는 참 주의를 깝깝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상이 뭐 한두 푼에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사유지에 대한 방안도 이제 도시계획도가 선형이 확정된 거라면 이제 가다가 중간 정도에 뭐 한두 푼 진행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보고 줄여서라도 대입을 해야 되겠죠. 도로도 개설할 때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 사유지에 처리하기가 쉽지만 근데 지금 사유지 부분을 많은 거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물론 산업환경국에서 잘못한 건 아닌데 맨 처음에 건축부서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왜? 어떤 건물을 져줬을 때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내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면서 증여를 받든 기증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는 어떤 도시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들어간 데는 단서를 붙여놨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그 자기 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 그런 부분에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길이 없는 데를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현황산 도로는 다 있습니다. 현황산 도로는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다가 봐가지고 도시가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공공적인 부분으로 보냈을 때 상하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도 다 들어가잖아요. 사유지 허가 없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기반시설은 못 가더라도 어떤 그런 거를 좀 한번 해주고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한번 우리 에너지관리과에서 에너지관리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제안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기업정책과라든가
일자리 경제과 이런 데에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참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은 또 반면에 굉장히 어떤 동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살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22개 읍면동에 가보면은 기업체 수 이런 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시 자체에서 22개 읍면동에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안 되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청국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탄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기업체 이름과 그 기업의 업종,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다. 또 거기에서 그 기업의 어떤 그 특징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다라든가, 그럼 이제 공해 중에서도 뭐 대기, 아니면은 폐수, 소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작성해 놓는 겁니다. 22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 서정동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오염물 배출하는 업소는 어디가 있는데 그럼 찾기도 쉽고, 그죠?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을 정말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주소, 업체명, 또 거기에 어떤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어떤 특징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적을 하기도 쉽고, 또 이제 우리가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 어렵다고 밝혔으며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25%씩 3년간 75%를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기성 의원은 현재 담배 인상과 연말정산 등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심기가 불편한 시기에 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시기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어 한숙자 의원도 75% 인상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부담되는 수치이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맞는 상하수도 질의 개선이 더불어 이뤄져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를 마치며 김윤식 의장은 공공시설물과 도시공사 위탁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추진 가능한 계획인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하는 시기와 인상 수준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이인수입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평택시의회 현황사항 설명회 및 간담회가 22일 오전 11시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설명회 및 간담회는 김윤식 의장, 양경석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최중환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다 끝냈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뭐 네, 김재균 의원님? 아니, 네. 권정아 의원님. 12페이지에 신재생 일반 산업단지요. 일국면.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지금 진행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 저번에는 전에 그 국장님께서는 진행 상태가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